네, 80차 상무위원회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1시부터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30년으로 예측됐던 오염수 투기가 원전 폐로 계획의 난항으로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오염수 투기를 방조한 대가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극소수의 핵 오염수 찬성론자들은 국민들을 혼란에 밀어넣고도 오히려 이를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들이 그 혼란을 야기하는 세력이라며 적반하장의 총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핵오염수 방류로 수산업계와 어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걱정하는 부모들이 이 사태의 책임자들입니까? 아니면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의 입맛에 맞춰 주권국가의 책임을 내던진 이 정부의 책임입니까?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이 사태를 무마시키는 데만 혈안이 된 정부 여당의 행태에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한 것이 아니었다는 유체 이탈로 또 한 번 국민들을 우롱했습니다. 과학적 증명이 끝났다며 핵오염수 투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해왔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 왔습니다. 이제 방류가 시작되니 슬쩍 꼬리 뺀다고 있던 일이 없던 일 되지 않습니다. 거짓 선동은 없습니다.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되었다는 자명한 사실만 있을 뿐입니다. 추한 병명 멈추십시오. 정부 여당에게는 심판만 남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당장 핵오염수 투기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피해 구상권 청구, 유엔 인권 이사회 제소 등 빠른 시일 내에 투기를 중단시키고 추가 피해를 막겠습니다. 수십 년 방류로 우리 생태계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마저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각오로 조기 방류 중단을 향해 싸우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 전국민 대회에 나서 우리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을 규탄하고 일본 정부의 해양 투기에 강력한 항의와 해양 투기 중단 촉구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정부 여당이 하지 않는다면 정의당이,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가 나서도록 할 것입니다. 해양 투기로 인해 수산업계를 포함한 피해 시민들에 대한 구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과 더불어 지자체별로 피해 어업인 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까지 적극 나서겠습니다. 최근에 다발적 흉기 난동 사태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이제 밤길이 아니라 환한 대낮에도 길거리 다니기가 두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거리에 장갑차를 세우고 총기를 든 특공대를 배치하고 불신 검문을 확대하는 등 통제와 단속에만 초점을 맞춘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수년 전 폐지된 의경까지 부활시켜 강력범죄를 해결하겠다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방법을 다시 동원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치안 강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표피적인 대응은 근본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차원의 문제를 추가적으로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군부대 동원 계획은 역으로 범죄자들의 영웅 심리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흉기 난동 사태를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문제로 치부해버리고 개개인에 대한 통제와 단속만 강화한다면 그 속에 숨겨진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태의 원인은 파편화된 공동체, 경쟁지상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사회적 고립에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 점차 늘어나고 정치와 미디어가 끊임없이 성별, 나이, 소득으로 국민을 갈라치면서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12년 전 노르웨이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 당시에 노르웨이 총리는 추도식에서 테러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많은 개방성, 더 많은 인도주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 추도사에서 사회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 추도사에서 사회 혐오 범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개개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경제적, 사회적 고립에 빠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는 처절한 자기 성찰을 통해 민주주의 안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장을 열어내야 합니다. 더 이상 이 사회가 나를 내쳤다는 증오에 빠져 타인을 해치지 않도록 고립된 이들에 대한 더 큰 포용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떤 이도 불평등과 고립에 방치되지 않도록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심각한 경고음으로 받아들여 정치권이 시급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오늘로 종료되면 바로 내일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렇게 후한무치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은 국힘당 기관지 윤영방송의 노고라입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축출은 신호탄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KBS 남영진 이사장과 EBS 정미정 이사,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과 정현주 방심위원장의 해임으로 언론 장악의 걸림돌을 모두 쳐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이동관을 올렸습니다. 이 폭주의 끝은 전 방송의 윤영 방송화입니다. KBS와 MBC 사장을 윤석열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갈아치우고 YTN도 민영화해 내년 총선 전까지 운영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노조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이고 민주주의에서의 고립입니다. 그리고 어디 방송뿐입니까? 정부 비판 신문은 공산당 신문으로 낙인 찍어 국힘당 기관지 양성화에 나설 것입니다. 이동관은 이미 MB 시절 감사원으로 하여금 신문사 감사를 시도하고 경향신문 광고를 캐내려 국정원을 동원한 전력이 있습니다. 정부 비판 신문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십자포화는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전 신문의 국힘당 기관지와 전 방송의 윤영 방송화를 손 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 해결이 아닌 정쟁 유발이 되고 말 이동관과의 싸움에서 벗어나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에 총력 집중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게 제안합니다. 민주당이 작금의 사태에 성찰적 책임을 느낀다면 언론중재법 제출을 철회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방송 3법과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 처리에 나섭시다. 이번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 지어 공영방송 독립에 마침표를 찍읍시다. 또 이동관 방지법의 일환으로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합시다. 국회의 인사청문 권한이 무력화되는 광경을 언제까지 지켜볼 생각이십니까? 국회 인사청문회의 청문 대상을 넓히고 인준권도 확대해 정부 인사에 대한 국회 권한을 실제로 합시다. 정의당은 언론 자유와 독립을 위한 이기는 싸움을 하겠습니다. 방송 3법과 수신료 통합 징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입법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한호우, 극한폭염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극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극한 정부의 경찰은 폭염 대책 마련하라고 싸우는 노동자를 10명씩이나 조사했고 해당 사건 현장에 대한 CCTV를 확보하고도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건설노조 위원장 등 간부 구속영장 신청 사유는 정권 비판이라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권을 비판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앞으로 구속영장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끔찍한 현실을 경험한 것입니다. 극한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노조 혐오와 차별, 배제는 이미 충분합니다. 극한 시대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보수 양당 중심의 극한 시대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보수 양당 중심의 국회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는 정의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산업전환 관련 법 초안을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산업전환의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는 입법을 요구해 왔습니다. 국회 환노위 보수 양당은 지난 2년간 논의 과정의 민심을 외면한 채
알맹이를 뺀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산업전환 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소극적인 지원 대책에 그쳤습니다. 정의로운 전환법의 핵심은 전환 과정에서 주체인 노사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보수 양당은 노사 참여 보장이라는 핵심을 법이 아닌 전문위원회 구성 시 노사동수 의견을 명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장식에 불과하고 민심에 반하는 합작입니다. 당사자 참여를 보장 못한 전환 입법에 노동계는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의 과정이 산업 현장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의 안병길 의원이 우리 당 이정미 대표의 21일간 단식을 폄훼하며 당치하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군사독재에 맞선 김영삼 대통령의 23일 단식 투쟁에 루머를 늘어놓던 자들의 행태와 무엇이 다릅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부산 서구 동구에서 정치를 한다는 분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입니다. 국민의힘에는 김영삼의 DNA는 없고 전두환의 DNA만 남은 것이 분명합니다. 달개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는 법입니다. 국민의 우려와 분노를 야당과의 정쟁으로 덮으려는 정부 여당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차기 총선에 불출마 의사를 밝히자 윤리특위 소위가 징계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고 제명이 과하다며 온정주의를 발휘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공직자로 자격이 없음은 이미 전 국민이 아는 사실이고 차기 총선에 출마하더라도 재선에 실패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불출마 선언도 될 만한 사람이 해야 희생이지 김 의원 같은 사람의 불출마 선언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식물 국회의원이 됐는데 월급이나 받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팀에서 방출되고 KBO에서 제명이 논의되는 선수가 이번 시즌을 끝으로 명예롭게 은퇴하겠다는 꼴입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과 함께 망할 것인지 단호하게 제명하여 혁신의 의지를 보일 것인지 분명히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8월 24일은 12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10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유언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되묻는 계기였습니다. 국민이 수도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데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역할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마땅한 말들은 정치권의 혐오 섞인 말들을 거치며 정쟁의 소재로만 전락했습니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정치는 상대 세력을 비난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었지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이소위는 여전히 법안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가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이 다른 곳도 아닌 국회에서 멈춰선 것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유가족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후안무치한 여당은 정치를 입에 담을 자격이 없습니다. 정의당 역시 현재 지지부진한 정치권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혐오와 비관에 맞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간절히 염원하는 유가족들의 손을 잡고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피눈물을 방관하는 정치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유가족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하여 각자 도생의 서글픈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꿔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시금 이태원에서 사그라진 많은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전 국민이 극도의 불안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제적 범죄, 공범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물론 총장이 도망치듯 한국에 다녀간 IAEA까지도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염수의 수질과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번 거짓말을 하고 약속 파기를 반복해온 것뿐만 아니라 방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를 보관하는 탱크가 가득 차 폐로를 위해 필요한 공간이 부족하다고 방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도쿄전력은 880톤의 데브리, 즉 해결료 용융 및 폭발의 잔해 제거 계획을 2020년 시작에서 2021년으로 미뤘다가 오염수 투기를 강행하는 지금까지도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페루의 계획은 말할 것도 없이 전혀 수립되고 있지 않습니다. 잔해를 제거하지 않고는 지금의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빗물과 지하수 유입 등으로 인해 오염수를 무한 생산하는 화수분과 같으며 이렇게 생성된 오염수의 투기가 언제 끝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 방류를 시작한다고 해도 말 그대로 시작일 뿐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이 무도한 범죄를 끝까지 막아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 범죄의 공범이 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포기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바다를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